자, 플러스라는 함수 만들었습니다. 자, 플러스는 미완성이죠? 왜 미완성일까요? 인자는 있는데 그 인자를 받아줄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인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써줘서 인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a 더하기 b. 자, 그러면 이거 실행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똑같이 한 대로 10은 a, 20은 b 이렇게 들어가서 10과 20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겠죠. 실행 결과는 이제 30 나올 거고, 뭐 인자가 이번에는 70이랑 뭐 30이다 그러면 뭐 100 나오겠죠. 인자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뭐 옵션을 이렇게 다르게 줌으로써 이제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처음에 실행할 때 A에는 10, B에는 20 들어가고, 여기서 실행할 때는 A에는 70 들어가고 B에는 30 들어가고, 순서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가 있어요. int s는 플러스, 똑같이 인자는 70이랑 30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 한 줄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모양이죠? 함수 실행이죠. 함수 호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대입 연산자에 있으니까 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라는 거죠. 이게 초반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실행만 하면 100이라고 나오는데 이 s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이 코드만 실행하면, 이 한 줄만 실행하면 100이라고 나오는데 s라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100을 출력하는 거랑 이 s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가 100이라고 출력되는 거랑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냥 이 함수 실행됐잖아요. 그 함수 안에는 뭐 출력하는 거 있을 뿐이니까 그냥 100이라고 나온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난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실행 결과가 출력이라고 해서 뭐 이 출력된 게 S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잘 보세요. 함수를 공부할 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매개 변수, 뭐 리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부터 이 함수라는 거는 제가 자판기라고 할 거예요. 이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구, 리턴은 배출구, 그 음료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료 자판기라고 비유를 해보면 이제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동전을 넣으면 뭐 어떤 음료수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그 음료수가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동전은 뭐가 될까요? 동전.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건 뭐죠?
인자의 값이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동전 투입구면 그 투입구에 넣는 동전은 인자겠죠? 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에서 10과 20이라는 동전을 이 투입구인 A랑 B에다가 각각 넣는 거예요. 넣고 있는데 이 함수에서는 배출구는 따로 없어요. 배출구는 이제 리턴인데 여기 보이는 리턴 있죠? 이 리턴 말하는 거예요. 이 리턴의 개념을 아직 이 함수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배출구죠. 배출구가 생긴 거죠.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그 자리에 뭐가 남겠냐라는 거예요. 뭘 남길 거냐. 이렇게 리턴 10을 하면 10을 돌려준다. 이거 리턴 옆에 나오는 거를 돌려주겠다, 반환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함수를 기준으로 이건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자, 이 함수를 여기 나온 플러스를 기준으로 자판기 하나가 있고요. 동전 투입구는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출구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투입구의 이름이, 동전 투입구의 이름이 각각 A, B예요. 그리고 이제 투입구에다가 동전을 각각 넣고 있어요. 10, 2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출은 뭐가 있냐면 배출 뭐가 되고 있냐면 10이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리턴 10이라고 써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우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인트 썸에다가 20과 40 더한 연산 결과를 넣어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나중에 썸을 출력할 때 어떤 값이 나오죠? 60 나오죠? 왜 60이 나올까요? 그냥 간단하죠. 20이랑 40 더한 값을 썸에다가 저장하잖아요. 이 연산된 결과가 썸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그냥 출력하고 있는 것 뿐이고. 맞죠? 얘도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 같아요. 여기 이 플러스 70, 30 이것도 어떤 연산을 할 거고 이 연산된 결과는 리턴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뭘 반환하겠냐 라는 건데 실행하고 난 자리에는 10이 들어가죠. 10이 남아요. 이 뭔가를 실행하라고 해서 이 함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실행하고 나서 이 10을 여기다 넘겨줘요. 그럼 이 10은 어디로 갈까요? 대입 연산자 있으니까 S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S를 출력하겠다. 이러면 10 출력 나와요.
10이 출력돼요. 이거랑 개념이 같습니다. 얘도 함수 내에서 연산이 먼저 되고 반환받은 그 결과를 S에다가 넣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플러스라는 이 함수 실행하고 있는 모양이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통째로 들어갔다면 얘도 통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20 더하기 40 그대로 썸에 들어갔고 출력하면은 60이 아니라 그냥 20 더하기 4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까지 이거까지 따로따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얘네도 잠깐 주석 처리해두고, 일단은 실행하면 60 나오겠죠. 여기서 제가 20이랑 40 이거를 연산을 하는 행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사라지고 60만 나왔잖아요. 행위의 결과.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행위의 결과가 썸에 들어가고 출력돼서 나온 거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여기서도 이제 이 플러스 70, 30 얘는 행위자예요. 이게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게 행위자인데 이 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 행위자는 사라지고 이 행위에 대한 결과만 여기에 남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남는 거는 어디서 결정되냐? 이 리턴 옆에 써지는 값 있죠? 이걸 리턴 밸류라고 하는데 이 리턴 밸류가 뭐냐에 따라서 정해져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자랑 매개 변수는 지울게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남을까요? 방금 말했죠? 10이 남습니다. 10. 이 자리에는 10이 남아서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똑같아요. 연산된 결과 요 리턴 10 이쪽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리턴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함수 이름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드라고 써져 있죠? 이 보이드는 이제 허공, 뭐 비어있는 공허 이런 뜻으로 리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리턴하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이 void를 써줌으로써 리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리턴 해버렸으니까 리턴 잘못이죠. void가 먼저 써졌으니까. 그래서 이 리턴을 하려면은 void가 아니라 이제 리턴 밸류의 타입을 쓰면 돼요. 얘의 타입.
그러면 얘는 정수니까 void가 아니라 int여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를 return 타입이라고 합니다. return 값의 타입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함수는 int를 return하는 함수가 되고요. return value는 여기서 정해져요. 근데 자 int 플러스 소괄호 중괄호 했는데 return을 안 했어요. 이 상태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void를 뺀 나머지 return 타입은 무조건 return을 해야 돼요. void는 return을 하면 안 되고 void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return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return이 없을 경우에 void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줄에서 누군가 곤란하죠? 잘 보세요. 자, 플러스가 실행되면 이름을 가진 함수로 찾아갑니다. 그쵸? 근데 리턴 타입이 void예요. 그러면 뭐 리턴 하지 않겠다인데 여기 실행한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s가 곤란하죠. s라는 변수가. 왜냐면 이 s에는 int 정수가 들어가야 하니까. 만약 void가 아니라 더블이다. 더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일단은 void가 아니니까 리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가 될까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이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그거부터 생각해보세요. 5.5가 남죠? 근데 이게 int 공간으로 들어가면 0.5는 소실되잖아요? 맞죠? 규칙, 알아야 되는 규칙이 또 생겼어요. return 타입이 void다. void다. 그러면 return 할 필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넣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int를 return한다. 그러면 이 return value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다시 살린 이유는 이 값을 여기다 넣으려고. 근데 그 값은 int 타입이니까 int라고 써준 것 뿐이고. return 타입 자 관계 이해되시나요? 그냥 return 타입은 말 그대로 return하는 값의 타입이라서 int라고 써준 거고 이 return 값이 함수 실행한 자리로 들어가서 s에 들어가면은 이 s는 return 받은 값의 타입이랑 같아야 되니까 int라고 써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함수는 int를 return 할 거예요. 근데 그 값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실행한 자리에는 이 값이 남아있는 거고 그 10은 s에 들어가는 거죠. 변수에. 그러고 나서 출력하는 겁니다. 10 나오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리턴 값을 저장하려는 변수는 리턴 타입과 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뭐 리턴 타입이 void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다. 리턴이 안 됐는데 뭘 넣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턴 타입이 정수인데 10.5 소수 실수를 했다, 실수를 리턴했다, 0.5가 날아간 거죠. 툴에 따라서 이거 보이는 거는 달라집니다.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의 타입이 다르면 아예 실행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자를 하나씩 넘겨볼게요. 인자를 하나 넘겼으니까 매개 변수도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뭐 나올까요? 이거는 지우고 100 나옵니다. 이 함수 실행할 때 넘겨주는 값에 상관없이 이 리턴 값이 100이잖아요. 그냥 이 100이 여기 자리에 남는 겁니다. 10은 그냥 A로 들어가고 함수 안쪽에서 쓰이지도 않고. 뭐 함수 실행 결과가 100인 거랑 함수 실행할 때 10을 넘겨받은 건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단지 이 매개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쓰지 않은 겁니다. 안 써도 돼요.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A 더하기 A 뭐가 남을까요? 자, 10은 A로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이 함수 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A는 값이죠. 그쵸? 그러면 이 연산된 결과 여기 실행한 자리에 남겠네요. 그래서 110이 남는 겁니다. 그 110을 출력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번에는 인자 여기에다가 10과 20을 넣어볼게요. 그럼 매개 변수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죠? 매개 변수 인자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매개 변수도 하나 써줘야 됩니다. 더 이렇게. 자, 그래도 이거는 110 리턴합니다. 리턴 값이 110이에요. 그럼 이제 매개 변수 B를 이용해 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130 나올 겁니다. 이 매개 변수끼리 합만 구하고 싶으면 그냥 이 100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출력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함수 실행하고 매개 변수에다가 인자 잘 넣어주고 안쪽 실행할 때 리턴 돌려줄 때 이 매개 변수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돌려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하고 있고요. 다시 출력하기 전에 여기다 한번 넣어주는 거죠. 그 값이 들어있는 거를 출력하고 있는 것 뿐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int c는 a 더하기 b 해놓고 c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a, b를 안쪽에서 먼저 연산을 하고 그 연산 결과를 c에 저장한 다음에 c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리턴은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자, 리턴은 하는 순간 끝이에요. 함수가 리턴 하는 순간 함수가 끝나요. 자, 처음에 여기서 리턴을 했으면은 이 플러스 함수는 끝난 거죠. 여기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4번 줄에서 리턴을 먼저 했으니까.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a가 10이라면 자, 이거는 지금 리턴 몇 할까요? 뭘 리턴 할까요?
30 리턴해요. 자, 이렇게 하면요, 리턴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S에 그냥 아무거나 들어있는 겁니다. 쓰레기값. 이 출력할 때 이 S에는 무조건 정수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왜냐면 A가 10이 아니니까. 1이 들어갔는데 여기 조건 1은 10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안쪽 실행 안 되고 그냥 여기 아무것도 리턴 안 한 게 돼요. 리턴조차 안 했죠. 그래서 이 리턴 A 플러스 B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지 않아요. A가 10인 경우에만 리턴을 하고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리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함수는 잘못된 함수죠. 이 특정 함수가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닌 이상 뭔가를 리턴해야 하는 함수라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부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줘야 돼요. A-B.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else는 딱히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리턴을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거짓이면 만나는 게 이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리턴은 하고 나면 그 함수가 바로 끝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올지 모양 한번 맞춰보세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 실행은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안쪽이 실행이 돼요. 실행되는데 처음에 플러스 함수가 있죠. 함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랑 10이랑 20 4개 변수에 넣겠죠. 넣었고 이제 함수 안쪽을 실행해요. 첫 번째 10과 20 4개 변수의 합이 연산이 돼서 여기에 출력되죠. 그리고 리턴으로 30 이 자리 실행한 자리에 30 남기고 S에다가 저장하고요. 그 S를 다시 출력해서 S는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늦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그래 좀 헷갈릴 만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러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상황을 잘 확인해가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리턴에 관한 문제는 꽤 많아요. 그리고 자판기 개념 비유했던 거 설명 잘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보면은 입력받은 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뭐 입력받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캔F라고 했을 때 그때 쓰는 그게 스캔F가 아니라 인자를 뜻해요.
이거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